며느리가 보낸 택배를 열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30년 전 남편이 만든 그 소리가 왜 지금 며느리 손에서 돌아왔을까요? 상자 옆면에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학병원 본관 8층. 택배벨이 울린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손바닥 2개만 한 크기였죠. 서명을 하고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있었어요. 거실 탁자에 상자를 내려놓고 보낸 사람 이름을 봤습니다. 수진, 며느리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택배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명절에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5해는 명절에도 보지 못했어요. 아들 민석이와 다툰 뒤였죠. 이사 문제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로 오라는 내 말에 민석이는 회사 때문에 못 간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뜸했죠. 며느리도 나를 불편해했을 겁니다. 나는 말이 없어서 차갑게 보였을 테고 수진 씨도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며 멀어졌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택배를 보냈을까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천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죠. 천을 걷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설마. 옆에 붙은 작은 메모지를 봤어요.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곡이에요. 민석이가 평생 간직했던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것, 민석이가 평생 간직했던 것.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딸각, 딸각. 태엽이 감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왔어요. 라라라. 자장가였습니다. 남편이 작곡한 우리 아들을 위한 자장가였어요. 30년 만에 듣는 그 선율.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어요. 30년 전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윤기주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3살 민석이가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죠. 정혜야, 이 멜로디 어때? 남편이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음들이 흘러나왔어요. 라라라. 남편이 낮게 흥얼거렸죠. 민석이가 좋아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할 거예요. 민석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아빠의 노래를 들으며 스르르 잠든 거죠. 이 소리가 우리 민석이를 평생 지켜줄 거야. 남편이 민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리듬은 계속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로부터 5해 뒤 남편은 떠났습니다. 민석이는 8살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라라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든 노래가 돌아왔어요. 목이 메었어요. 이것을 민석이가 평생 간직했다니. 결혼할 때 가져갔다니. 그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그리워했구나. 그런데 왜 며느리가 이걸 나한테 보낸 걸까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봤어요. 상자 옆면에 붙은 작은 스티커. 송장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 옆에 보낸 곳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대학병원, 본관 8층.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 민석이가 병원에? 왜? 언제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민석이 번호를 누르는데 3번이나 실패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또 음성 사서함.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소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라라. 남편의 노래. 아들을 위한 노래. 지금 병원에서 돌아온 노래. 가슴이 무너졌어요. 민서가,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탁자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야 했습니다. 방으로 가서 외투를 걸쳤어요. 지갑을 챙기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 탁자 위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라라라. 태엽이 거의 다 풀렸는지 소리가 느려지고 있었어요. 라. 멈췄습니다. 침묵.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나요? 평소엔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오늘은 10분도 넘게 걸렸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송장을 다시 봤습니다. 주소를 외웠어요. 대학병원 본관 8층 812호실. 민서가,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며 기사에게 물었어요. 대학병원 가나요? 네, 갑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민석이에게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에게 걸었어요. 수진 씨 번호는 오래전에 저장해뒀지만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호음. 2번, 3번.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며느리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가 어디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812호실. 언제부터? 3달 전부터요. 3달. 3달이나. 왜 말 안 했어요? 말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죄송해요. 연락 드리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지금 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는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빗방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서가, 엄마가 늦었구나.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간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5해 만에 마주할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낯설지, 그리고 며느리의 눈빛이 얼마나 지쳐 있을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 입구가 저 멀리 보였어요.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달이나. 내 아들이 3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요. 아니, 알 수가 없었죠. 우리는 5해째 말도 제대로 안 하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인데.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환자 찾아요. 이름은 민석이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김민석?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말했어요.
812호실이세요. 본관 8층입니다. 언제 입원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7월 15일이시네요. 석 달 조금 넘으셨네요. 7월 15일. 석 달 조금 넘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8층. 문이 닫혔어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처럼 단정하게 빗지도 못했죠. 딩. 문이 열렸습니다. 8층. 복도가 길었어요. 하얀 벽, 하얀 바닥.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800호, 805호, 810호, 81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열어야 할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나를 보자 멈칫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 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왜 연락 안 했냐고. 아니면 그냥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연락 못 드렸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어요. 지금 왔잖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는 안에 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햇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 민석이었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민석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뺨이 들어가 있었어요. 손은 이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왔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을 봤어요. 5해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뇌졸중이에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7월 15일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옮겼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며느리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 처음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2주 전에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요. 조금, 가끔, 손가락이 움직여요. 아주 조금. 그리고 일주일 전엔 잠꼬대처럼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며느리가 잠시 멈췄어요. 아버지, 오르골, 이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은 거예요? 네. 집 창고를 뒤졌어요. 민석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거였어요. 먼지 쌓인 상자 안에 있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이가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민석이를 내려다봤어요. 그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그리워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석이가 8살이던 해였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해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석이는 아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따라 들어갔어요. 민석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건반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똥똥. 민석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석아, 이리 와. 민석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 노래 어떻게 쳐요? 뭐? 아빠가 나한테 불러주던 노래요. 라라라. 하는 거요. 민석이가 건반을 눌렀어요. 틀렸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닌데. 민석이가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습니다. 민석아, 그만해. 이제 자자. 싫어요. 나 이거 찾아야 해요. 민석아. 아빠가 가르쳐 줬는데 까먹었어요. 어떻게 치는 건지.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민석아. 아빠가 이거 다 가르쳐 주고 가신다고 했는데 나 아직 다 못 배웠어요. 민석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석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의자 가져올게요. 며느리가 의자를 가져왔어요. 나는 앉았습니다. 민석이의 손을 봤어요.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닿지 못했어요. 5해 동안 말도 안 한 엄마가 이제 와서 손을 잡는다고? 그 자격이 내게 있을까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져보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나는 민석이가 기다렸을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중얼거릴 때요. 아버지 오르골이라고 했지만 그건 아빠 노래잖아요. 결국 엄마를 찾는 거였던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천천히 민석이의 손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석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가 이제 왔어.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드세요. 고맙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기서 계속 지낸 거예요? 네. 낮에는 여기 있고 밤에도 가끔 여기서 자요. 민호는 친정에 맡겼어요. 주말에만 데려와요. 힘들었겠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네, 어머님. 그때 5해 전에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고집부렸다고?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민석이한테, 당신한테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우리는 다시 민석이를 봤습니다.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 깨어날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있대요.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럼 다행이에요. 나는 민석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아, 엄마 왔어. 이제 엄마가 여기 있을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나는 병원을 나왔어요. 며느리가 배웅해줬습니다.
어머님,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럼요. 올게요.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도 고생 많아요. 쉬어야 해요. 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8층 어딘가에 내 아들이 누워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으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가져갈까? 민석이가 좋아하던 반찬이라도 만들어 갈까? 아니면 그냥 손만 잡고 있어 줄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상자. 집에 두고 온 그 나무 상자. 내일은 그것을 가져가야겠어요. 다음 날 저녁 나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반찬을 만들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왔어요. 8층 복도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812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하늘이 맑았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수진 씨가 민석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어제 그림을 그렸어. 아빠 그림, 엄마 그림, 그리고 할머니 그림도.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어제 오셨어. 당신 손 잡았어. 많이 우셨어. 나는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옷도 어제 입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석 달을 혼자 버텼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나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민석이 이불을 올려줬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저렇게 매일 말을 걸고 있었겠죠. 대답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해 전 그날이었어요.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민석아.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요. 어디로? 회사 근처요. 경기도 쪽으로. 손이 멈췄어요. 경기도? 거기가 어디야? 여기서 얼마나 먼데? 엄마, 회사가 거기 있어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 집 근처로 와. 여기도 괜찮은 데 많아. 엄마, 회사는 어떡하라고요? 회사를 옮기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는 나 혼자 사는 거 알잖아. 내가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엄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내 삶에 엄마는 없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너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안 보이는데. 엄마. 민석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맨날 이래요. 제 이야기는 안 들으시고 엄마 생각만 하시잖아요. 뭐, 내가 언제? 맨날이에요. 결혼할 때도 그랬고, 민호 낳았을 때도 그랬고, 그건 저 이제 지쳤어요. 엄마한테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도. 민서가 뚝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복도 의자는 차갑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민석이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아들이 가까이 있길 바랐을 뿐인데.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알겠어요. 민석이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만 했어요. 민석이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도 그저 내가 외롭다는 것만 말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요. 왜 노크 안 하셨어요? 수진 씨가 민석이한테 이야기하고 있길래요.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거 의사 선생님이 말을 많이 걸어주래요. 도움이 된대요. 잘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실래요? 괜찮아요. 수진 씨가 쉬어야죠. 밥은 먹었어요? 아, 아직이요. 가서 먹어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요.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금방 올게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민석이는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민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대답은 없었어요. 어제 오긴 했는데 제대로 인사 못했지. 손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5해 전에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목이 메었어요. 너 말이 맞았어. 엄마는 엄마 이야기만 했지. 내 이야기는 안 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외로웠어. 아빠 없고 너도 멀리 가고 혼자였어.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지. 미안해, 민석아. 민석이 얼굴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감은 눈. 깨어나. 응? 엄마가 사과할게. 제대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깨어나야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석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민석아? 심장이 뛰었어요. 민석아, 들려? 또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구부러졌어요. 민석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석아, 엄마 목소리 들려? 응?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석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엄마 여기 있어. 계속 있을게. 한참 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응? 괜찮으세요? 우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을 겁니다. 수진 씨. 네. 민석이 손가락. 아까 움직였어요. 며느리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 며느리가 민석이한테 달려갔어요. 민석아, 당신 들려? 민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정말 움직였어요? 응. 엄마가 봤어.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민석이를 봤습니다. 잠든 것처럼 고요한 얼굴.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저 안에서 민석이가 싸우고 있다는 걸, 돌아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저녁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혜야, 사람의 마음도 박자를 맞춰야 해.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급하게 가면 삐걱거려. 천천히 리듬에 맞춰서 가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급했어요. 내 박자만 생각했습니다. 민석이 박자는 듣지 않았어요. 며느리 박자도 여보, 이제 알았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애들 박자 들어볼게요.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가져갈까? 그러다 떠올랐어요. 집에 있는 나무 상자, 남편이 만든 노래. 내일은 그걸 가져가야겠어요. 민석이한테 들려줘야겠습니다. 아빠의 노래를.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그 상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것까지 찾아봐야겠다고. 혹시 남편이 뭔가 더 남겨두지 않았을까? 편지라도 메모라도 민석이를 깨울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나무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외투를 벗고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딸각, 딸각.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라라라. 남편의 자장가. 30년 전 그날의 선율. 눈을 감았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야, 이 소리가 우리 민석이를 평생 지켜줄 거야.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뒤집어서 밑면을 봤어요. 나무결이 고왔습니다. 남편이 직접 깎아 만든 것이었죠. 손가락으로 밑면을 쓰다듬었어요. 그때 뭔가 느껴졌습니다. 홈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홈.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딸깍. 밑판이 열렸어요.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였어요.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접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혜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미안해. 갑자기 이런 말하면 놀라겠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이 약해졌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대.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로 했어. 정혜야,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너랑 민석이랑 함께한 시간들.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 이 자장가를 민석이에게 불러줘. 내가 없어도 이 리듬은 계속될 거야. 민석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그 아이에게.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박자만 맞춰주면 돼. 급하게 가지 마. 천천히 리듬에 맞춰서.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정혜야, 사랑해. 우리 민석이도 사랑해. 윤기준.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어요.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상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노래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숨겨두었던 거예요. 미안해. 나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이 상자를 만들던 날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늦은 밤 나는 민석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요? 응, 조금만 더. 뭐 만들어요? 민석이 선물. 가까이 가서 봤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예요? 응. 오르골. 오르골. 내가 만든 노래를 넣을 거야. 민석이 평생 들을 수 있게. 남편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만들고 싶어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정혜야. 네. 나 언젠가 없어지더라도 이 노래는 남을 거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만약에 말이야. 남편이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 민석이를 지켜줄 거야. 내가 없어도 그런 말하지 마요. 미안해. 괜히 이상한 소리 했네. 남편이 다시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또 다른 기억. 윤기준이 자장가를 작곡하던 밤. 피아노 앞에 앉은 남편. 건반을 천천히 눌렀어요. 라라라. 같은 선율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보, 그만 자요. 늦었어요. 조금만. 거의 다 했어. 내일 해도 되잖아요. 안 돼. 오늘 끝내야 해. 남편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왜요? 그냥. 남편이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 노래는 민석이한테 꼭 남겨주고 싶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봤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또 하나의 기억. 민석이가 3살이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민석이를 무릎에 앉히고 오르골을 돌렸어요. 라라라. 민석아, 이 노래 좋아? 응, 좋아요. 민석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이거 아빠가 민석이 위해 만든 거야. 진짜요? 응. 이 소리가 민석이를 평생 지켜줄 거야. 아빠도 평생 지켜줘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아빠는, 응? 아빠는 조금만 지켜줄 수 있어. 하지만 이 노래는 평생 민석이 곁에 있을 거야. 왜 아빠는 조금만이에요? 아빠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먼 곳에 가야 하는 일. 민석이가 울상을 지었어요. 싫어요. 아빠 가지 마요. 남편이 민석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아빠가 곁에 못 있어도 이 노래 들으면 아빠 생각나게. 응. 민석이가 아빠 품에 안겼어요. 남편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라라라. 민석이는 곧 잠들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민석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남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윤기준이 세상을 떠나던 날. 병원 침대였어요. 남편은 숨이 가빴습니다. 정혜야. 네, 여보.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무슨 약속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민석이. 잘 부탁해. 우리 같이 키울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내 노래. 잊지 마. 안 잊어요. 절대 안 잊어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해. 정혜야. 저도 사랑해요. 민석이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직접 말해요. 일어나서 직접 말하라고요. 미안해.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지금 당신처럼 누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노래도 못 들을지 몰라요. 어떡하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뭘 해야 해요? 뭘 해야 우리 아들이 깨어나요?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태엽이 다 풀린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봤어요. 이 자장가를 민석이에게 불러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박자만 맞춰주면 돼.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남편의 말대로 해야 해요. 이 노래를 민석이한테 들려줘야 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늦었지만 괜찮아요. 내일 아침 일찍 가면 돼요. 민석이한테, 며느리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면 돼요. 여보, 기다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꼭 깨울게요. 당신이 남긴 노래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혜야. 조금만 더 힘내. 꿈에서 깨었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내일은 민석이에게 들려줄 거예요. 아빠의 노래를.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우리 아들을 깨울 거예요. 주말이었습니다. 친정에 맡겨둔 민호를 데리러 갔어요. 엄마가 현관에서 민호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녀? 먹어요, 엄마. 걱정 마요. 거짓말이었어요. 제대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어. 엄마. 민호가 달려왔어요. 5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어요. 일주일 사이에도 자란 것 같았습니다. 민호 보고 싶었어. 나도. 민호가 내 목을 꼭 안았어요. 엄마, 아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병원이야. 언제 와? 조금만 더 기다려. 나도 보고 싶은데. 응. 오늘 아빠한테 갈 거야. 같이 가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시어머니도 오시고 좀 나아졌어요. 정말? 네.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안 그럴게요. 민호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 민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응? 할머니도 와? 응. 아마 병원에 계실 거야. 할머니 좋아. 그래. 응. 할머니 손 따뜻해. 민호가 웃었어요. 나는 민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어요. 병원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를 먼저 병실에 데려가기 전에 잠깐 쉬고 싶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옥상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새 있어. 그래. 조심해. 응. 민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이가 쓰러진 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7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퍽! 뭔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실 바닥에 민석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달려가서 흔들었습니다. 민석아, 정신 차려.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뇌졸중입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인했습니다.
민석이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언제 깨어나나요? 지켜봐야 합니다. 빠르면 며칠, 늦으면. 말을 잇지 않았어요. 나는 알았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영원히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걸. 그날부터 나는 병원에 살았어요. 민호는 친정에 맡겼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 민호 좀 봐줄 수 있어? 그래. 걱정 마라. 그런데 너는 괜찮아? 응. 민석이는?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지켜봐야 한대. 속상하겠다. 응.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혼자. 한 달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면회를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어나. 제발. 하지만 민석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집에 전화해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5해 동안 제대로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화하나요? 어머님, 민석이가 쓰러졌어요. 그렇게 말하나요?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민석이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조금 나아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실에 앉아서 말을 걸었어요. 민석아,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민호가 그림을 그렸어. 아빠 그림. 보고 싶어. 일어나.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래요. 말을 많이 걸어주라고. 그래서 매일 말했어요. 민호 이야기, 집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 전이었어요. 민석이가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서 손을 잡았어요. 민석아? 오르골. 뭐라고? 아버지. 오르골.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버지 오르골? 시아버지가 만든 오르골? 민석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그 상자? 그날 밤 집으로 갔습니다. 창고를 뒤졌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책들, 그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라라라. 자장가였습니다. 민석이가 그렇게 아끼던 소리.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지만 평생 간직한 소리.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이렇게 소중히 간직했구나. 상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걸 시어머니한테 보내야겠다고. 5해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야겠다고 택배 상자에 넣었습니다. 메모를 썼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곡이에요. 민석이가 평생 간직했던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이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화를 내실까? 아니면 오실까?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옥상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응. 민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지금 병원이에요? 네. 어디쯤이에요? 옥상이요.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를 보았어요. 민호야, 할머니 오신대. 진짜? 응. 가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이 오셨어요. 5해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8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민호가 달려갔어요. 할머니, 어머, 민호야. 시어머니가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호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5살이야. 그래, 우리 민호 다 컸네. 시어머니가 나를 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민석이한테 들려줘요.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빠, 민석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라라라. 병실에 자장가가 흘렀어요. 민호가 신기한 듯 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만들어준 노래란다. 진짜? 응. 아빠가 너만 할 때 들었던 노래야. 민호가 민석이를 봤어요. 아빠 듣고 있어?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의 노래를, 아빠의 노래를. 그 소리가 병실을 채웠어요. 그날 민석이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시어머니와 나는 동시에 봤어요. 그리고 서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민석이를 깨우고 싶다는, 함께 깨우고 싶다는.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은 제가 뭔가 더 가져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섰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뭘 만들까요? 민석이가 좋아하던 반찬. 계란말이.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계란말이를 좋아했어요. 학교 갈 때 도시락에 꼭 넣어달라고 했었죠. 계란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프라이팬을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민석이는 먹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만들고 싶었어요. 엄마니까요. 계란을 풀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뒤집개로 천천히 말았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보기 좋게 썰었습니다. 예전처럼, 민석이가 학교 갈 때처럼.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석아, 엄마가 만들어 갔어.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밥도 넣었어요. 김치도 조금. 뚜껑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출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먹지도 못하는 아들한테 도시락을 싸왔다고. 812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민석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 씨 아침 먹었어요? 아, 아직이요. 나도 안 먹었어요. 같이 먹어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응. 민석이가 좋아하던 거예요. 계란말이.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먹어요. 탁자에 도시락을 펼쳤어요.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드세요. 네. 며느리가 계란말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네. 민석이가 이거 정말 좋아했어요. 아침마다 해달라고 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 못해줬어요. 바쁘다고. 괜찮아요. 수진 씨도 바빴잖아요. 하지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깨어나면 만들어주면 되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민석이를 보면서 밥을 다 먹고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 상자 말이에요. 응? 민석이가 정말 소중히 간직했나 봐요.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창고 제일 안쪽, 제일 조심스럽게 보관돼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그리워했구나. 어머님도 많이 보고 싶으셨죠? 응.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응? 그때 5해 전에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민석이랑 어머님이 싸우셨을 때 제가 중간에서 뭐라도 해야 했는데 아니에요. 며느리를 봤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하지만 민석이 말이 맞았어요. 나는 내 이야기만 했어요. 내가 외롭다고 가까이 있으라고. 그 아이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 씨 이야기도 안 들었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한테 잘 못했어요. 말씀을 잘 안 드렸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나도 그래요. 나도 말이 없어서 차가워 보였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요. 네, 어머님.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우리는 민석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석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민석아, 어머님이 계란말이 만들어 오셨어. 너 좋아하던 거. 깨어나면 먹여줄게. 나도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민석이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어. 하늘이 맑았어. 민호가 어제 그림 그렸어. 아빠 그림, 엄마 그림, 할머니 그림도. 할머니 그림은 처음이래. 민호가 할머니 좋아해. 우리 민호 착하지. 너 닮았어. 우리는 웃었어요. 민석이를 보면서 그때였습니다. 민석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손가락? 손가락이 나도 봤어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졌어요. 민석아. 며느리가 민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들려? 우리 이야기 들려? 나도 다른 손을 잡았어요. 민석아, 엄마도 여기 있어. 민석이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민석아. 우리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도 있었습니다. 깨어나, 민석아. 조금만 더 힘내. 민석이 눈꺼풀이 떨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며느리가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곧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를 확인했어요. 반응이 나타나고 있네요. 좋은 징조입니다. 정말요? 네. 계속 이렇게 말을 걸어주세요. 좋아하는 음악도 들려주시고. 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나갔어요. 우리는 다시 민석이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봤어요. 어머님, 응?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이 손과 함께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병원을 나오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배웅해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무슨 말을? 내가 와야죠. 내일도 오실 거예요? 당연하죠. 매일 올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기다릴게요. 수진 씨도 푹 쉬어야 해요. 알겠죠? 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희망을 봤어요. 민석이 손가락. 그 작은 움직임.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시작?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가져갈까요? 도시락? 아니면 다른 거?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집에 있는 것, 남편이 남긴 것, 편지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남편 방, 남편 책상, 남편이 쓰던 물건들, 거기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민석이를 깨울 수 있는 무언가, 남편의 목소리라도. 집에 가면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25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방.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향기도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낡은 녹음기. 남편이 음악 수업할 때 쓰던 것. 혹시 그 안에 남편 목소리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남편 방문을 여는 건 25년 만이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편 향기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피아노가 있었고 먼지 쌓인 건반이 보였어요. 벽에는 남편이 쓰던 악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과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게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손으로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악보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작곡한 곡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민석이 돌 사진이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세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그때 봤습니다. 낡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음악 수업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먼지를 닦았습니다.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안에 남편 목소리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혜야. 숨이 멎었어요.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비겁한 거 아는데, 하지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야, 사랑해. 우리 함께한 시간들 너무 행복했어. 후회 없어. 단 하루도. 민석이도 사랑해. 우리 아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혜야, 나 없어도 괜찮아.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리듬이니까. 내가 민석이에게, 민석이가 그 아이들에게 계속 이어질 거야. 리듬은 끊어지지 않아. 박자만 맞춰주면 돼. 급하게 가지 마. 천천히 가면 돼. 함께 호흡하면서.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남편이 피아노 건반을 쳤어요. 라라라. 자장가였습니다. 이 노래 기억하지? 우리 민석이 노래. 이 리듬을 잊지 마.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소리를 떠올려. 그럼 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남편이 다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라라라.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혜야, 사랑해. 우리 민석이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행복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직.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녹음기를 꼭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 이렇게 남겨뒀구나. 왜 말 안 했어요? 아팠으면 말했어야죠.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나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웃으며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팠던 거예요. 혼자 준비했던 거예요. 미안해, 나 몰랐어. 녹음기를 쓰다듬었습니다. 25년 전 목소리였지만 지금 들으니 더 선명했어요. 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라도 남겨줘서.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걸 병원으로 가져가야겠습니다. 민석이한테, 며느리한테 들려줘야겠어요. 남편 목소리를 들려줘야겠습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말을, 계속 이어진다는 말을 들려줘야겠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812호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석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 씨. 며느리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민석이한테 이야기하다가 그랬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네, 어머님? 오늘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며느리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석이 아빠가 남긴 목소리예요. 정말요? 어젯밤에 찾았어요. 남편 방에서요. 며느리가 녹음기를 봤어요. 같이 들어요. 민석이한테도 들려주고요. 네, 그럴게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혜야. 며느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며느리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리듬이라는 말, 계속 이어진다는 말, 그리고 자장가가 흘렀습니다. 라라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를 봤어요. 민석이는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민석아. 며느리가 손을 잡았어요. 당신 아버님 목소리 들려? 녹음이 계속 흘렀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소리를 떠올려. 민석이 눈꺼풀이 떨렸어요. 민석아. 우리는 민석이를 봤습니다. 입술도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계속 들려줘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 목소리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들려줬어요. 정혜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들려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민석이는 조금씩 반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꺼풀이 떨리고 입술이 움직였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민석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요? 이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희망이 생겨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민석이 손과 함께 세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네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이 목소리 안에, 이 리듬 안에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박자만 맞춰주면 돼.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왜 그래요? 우리 박자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맞춰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민석이 얼굴도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장가를 들으면서 희망을 느끼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녹음기를 가져가야겠다고, 매일 들려줘야겠다고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 함께 호흡하면서 가라는 말. 우리가 함께 부르면 어떨까요? 수진 씨랑 나랑 남편의 자장가를 함께 부르면 민석이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리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새벽 5시였습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병실에서 민석이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대로 쉬기로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정전, 어둠, 우리가 함께 부른 자장가, 그리고 민석이 눈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깨어날까요? 정말 돌아올까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이 가끔 지나갔습니다. 환자 차트를 들고 약을 들고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나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도와주세요.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 깨워주세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검은색이 남색으로, 남색이 회색으로 변했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새하였어요.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가 깨어났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눈을 떴어요. 완전히 떴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가 보였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또렷하게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었어요. 민석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민석이가 나를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고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아,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엄마 왔어. 여기 있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깨어났구나. 민석이가 웃으려고 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뭐가 미안해.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어. 걱정 많이 시켰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돌아왔잖아. 며느리도 다가왔어요.
민석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이가 며느리를 봤어요. 수진아, 여기 있어요.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며느리가 민석이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손을 들어 며느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약했지만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곧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민석이를 살펴봤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네요. 잘 버티셨습니다. 선생님,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우리는 다시 민석이를 봤어요. 민석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어? 아빠가 나왔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노래를 불렀어요. 자장가. 네, 라라라 하는 거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랬구나. 수진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가 함께 불렀죠?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함께 불렀어. 그 소리가 날 깨운 것 같아요. 민석이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수진아, 고마워요. 우리는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꼭 안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그 빛 속에 있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5해 전 그때 말이에요. 민석아, 괜찮아. 그 얘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민석이가 심호흡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생각 안 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외로우신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힘들어서요. 알아. 엄마가 이해해. 미안해요, 엄마. 눈물이 또 났어요. 나도 미안해, 민석아. 내 이야기 안 들어줘서. 이제 괜찮죠? 그럼. 이제 다 괜찮아. 민석이가 며느리를 봤어요. 수진아. 왜 그래요? 3달 동안 혼자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깨어났잖아요.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요. 며느리가 민석이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옆이 내 자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민석이가 우리 둘을 봤습니다. 엄마랑 수진이랑 사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친구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친구 이상이죠. 가족이에요.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손과 함께 3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민석이가 웃었어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오전이 되었어요. 민석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의식 없는 잠이 아니었어요. 회복하는 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수진 씨도 쉬어야죠. 저 괜찮아요. 어머님 먼저 가서 쉬세요. 그럼 오후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민석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돌아왔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전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나 그리고 어린 민석이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 노래가 우리 아들 깨웠어요. 당신이 남긴 리듬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며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저 안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완벽이 아니라 리듬이었어요. 우리가 놓쳤던 박자를 이제 다시 맞춰가고 있어요. 민석이가, 수진 씨가, 그리고 나. 우리는 함께 호흡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호흡하고 있어요. 당신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병원 정원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빛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석이가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였습니다. 아직 걷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민호 손을 잡고 걸어왔어요. 할머니, 민호가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구나. 민호를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 민호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아빠, 이게 엄마, 이게 나, 이게 할머니야. 우와, 잘 그렸네. 정말 잘 그렸어. 그치?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석이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아빠한테 와봐. 민호가 아빠 무릎에 앉았어요. 아빠 언제 걸어요? 곧 걸을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나 아빠랑 같이 뛰고 싶은데요. 그래. 아빠도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뛸 수 있어. 민석이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요. 완전히 가을이에요. 이제 겨울이 오겠네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 상자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지. 가방에 있어.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오르골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30년 됐지. 아빠가 만든 거죠? 그래. 내가 3살 때 만든 거야. 민석이가 상자를 쓰다듬었어요. 저 기억나요. 희미하게요. 그래. 아빠가 무릎에 앉혀놓고 이거 돌려주시던 거요. 민석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목소리도 조금 기억나요. 어떤 목소리였어? 따뜻했어요. 낮고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나는 민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너 많이 사랑했어. 알아요. 민석이가 상자를 봤어요. 이거 민호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 네. 아빠가 나한테 준 것처럼 나도 민호한테 주고 싶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민석이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왜요? 이거 봐봐. 민호가 상자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만들어준 거야. 진짜요? 그래. 이제 민호 거야. 민석이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딸각, 딸각.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라라라. 자장가였습니다. 민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거 뭐예요? 자장가야. 할아버지가 만든 노래야. 예뻐요. 그치? 민호도 좋아해? 좋아요. 민호가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민호를 보며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소리가 천천히 느려졌어요. 태엽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요. 이 소리가 끝나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석 달 전에 엄마랑 수진이가 부른 노래 기억나요? 기억나? 그게 날 깨운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목소리랑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수진아,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당연히 한 거야. 하지만 엄마 없었으면, 수진이 없었으면 못 돌아왔을 거예요. 민서가, 며느리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민석이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에요. 민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나도 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진짜요? 그래. 라라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라라요? 그래. 따라해봐. 라라라. 민호가 불렀어요. 음정이 틀렸지만 괜찮았어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민석이도 함께 불렀습니다. 라라라. 며느리도 함께 불렀어요. 라라라. 나도 불렀습니다. 라라라. 내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정원의 자장가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불렀어요. 남편의 노래를, 아빠의 노래를, 할아버지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민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우리도 웃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들었을까요? 그럼, 분명히 들었어. 어디선가 웃고 계실까요? 그럼, 아마 지금도 우리 보고 있을 거야. 민석이가 하늘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아빠, 고마워요. 민석이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 노래 남겨줘서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우리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민석이를 병실까지 모셨습니다. 엄마, 오늘 가세요. 피곤하시죠? 괜찮아. 조금 더 있을래? 엄마도 쉬셔야죠. 민석아, 왜 그래요? 엄마가 여기 있는 게 행복해. 민석이가 웃었어요.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도 돼요? 당연하죠. 밥 해드릴게요. 오래간만에 가족끼리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안 오시면 가족이 아니죠. 가슴이 따뜻했어요. 그럼 갈게요. 네, 기다릴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수가 지나갔어요. 신호등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석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를 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르골은 민석이한테 줬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오르골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혜야. 우리 아들 잘 지켰어. 고마워.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나도 사랑해, 여보.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노래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리듬을 맞춰가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맞춰가고 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내일 뭐 사가면 좋아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님만 오시면 돼요. 웃음이 났어요. 알았어요. 내일 봐요.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별이었습니다. 여보, 보여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깨어났어요.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젖병이 아니라 자장가였어요. 사랑은 완벽이 아니라 리듬이었어요. 그리고 그 리듬은 끊어지지 않아요. 당신이 나한테, 내가 민석이한테, 민석이가 민호한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자장가가 들렸습니다. 라라라. 우리의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리듬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처럼 세월은 흘러가지만 마음속 자장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사랑이 또 다른 세대를 살게 하니까요. 당신의 마음속엔 어떤 리듬이 남아 있나요? 정말 사랑의 박자는 멈춘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집이었습니다.